받기로는 당시의 회의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파견은 협조하지 않지만은 계엄선 사법부가 재판이 계엄되면 중단되잖아요. 예,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 얘기는 쿠데타의 성공을 마음속에 두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에 또 나오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가서 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국회에 나오실 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을 안 하시니까 그 부에 또 전부 미제로 남던데 왜 지금 대법관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추천하지 한 것을 대통령은 완력 있나요?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요? 만약에 국회에서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이번에 종합특검 연장안이 지금 상임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뭐 연장도 연장인데 지금 변호사를 이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소유지 변호사가 왜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뭐 그 발의 정확한 취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그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검사들이 제대로 지금 업무를 수행을 안 하고 파견 나온 검사들이 안 하고 있고 기존에 파견 나온 검사들마저 복귀하려는 의사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을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검에도 가능한 유능한 검사들이 갈 수 있게 협조하고라는 그런 촉구를 하고 있지만 또 현실은 좀 약간 그러면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히려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사실은 더 우대받고 향후에 업무 평정이나 이런 데서 좋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대검이나 이런 검찰 집행부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검에 파견 나간 경력을 수도권 근무 경력으로 치고 그 경력을 뺀 다음에 향후에는 지방으로 발령을 나갈 수 있다. 또한 무슨 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 파악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르게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 불이익 준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와서 인사할 때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가능하면은 특검에서 충분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었던 검사들이 배려될 수 있게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중수청, 공수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선의 검사들은 향후 본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검찰 내부 인사도 저희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직 계획된 바가 없고 하니까 그런 면에 좀 불안감들이 일선 검사들이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검사들을 개개인은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런 불안감을 잡아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법무부와 우리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면에서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더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김건희 도이치모터 사건을 무마한 그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직에 있는 검사들의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견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좀 교육을 하시고 또 처우에서 조금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또 법무부 검찰청 내에서 그런 불이익 조치나 혹시나 또 그런 알게 모르는 선후배 관계에서 압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그와 관련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과거에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갖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던 그 부분에 관련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드러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파견된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또는 처우에 있어서 본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특검의 파견 검사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2명밖에 파견을 안 나가 있다고 합니다. 왜 3명도 충원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만 그 검사들을 억지로 보낸다, 발령을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검사 문제를 2,000명 중에 지금 네. 15명도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못 신청을 추리는 게 받고 이 문제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이런 정도 수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검사들, 그런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제대로 파견 정원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국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특히나 전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 내부나 외부에서 잡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노경필 처장님, 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취임하시면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느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련됐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장께서 간단히 지적을 했지만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하신 것도 있어요.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됐지만은 국회에 의거해서 제지됐잖아요. 네. 국민에 의거해서 우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12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책회의 여신 것 아세요?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책회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계엄사에서 법원에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보내지 마라. 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12월 4일은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이 계엄이 성공하면은 우리 사법부의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건 벌써 상당히 깊숙하게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법원 행정처장이면 그건 파악하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후에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사과할 의사 있으세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에 회의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파견은 협조하지 않지만은 계엄선 사법부가 재판이 계엄되면 중단되잖아요. 예,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 얘기는 쿠데타의 성공을 마음속에 두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에 또 나오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가서 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국회에 나오실 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을 안 하시니까 그 부에 또 전부 미제로 남던데 왜 지금 대법관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추천하지 한 것을 대통령은 완력 있나요?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요? 만약에 국회에서 대법관의 청문회를 안 해주면은 국회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지연된다고 난리 법석을 냈을 거예요. 자기들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않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법원 행정처장 직무대행한테 물었는데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다음 나오실 때 말씀하세요. 예, 언제까지 하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사가 대법관이 몇 분 공석 중이에요? 현재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곧 내일 모레 또 한 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요. 예,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신고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 봐주는 거예요, 지금. 법무장관님, 네. 쿠팡 사건은 네. 우리나라 법률적 문제입니까? 법적 문제입니까? 미국과 외교적 문제입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국내법 위반에 국내법 위반 아니에요. 겁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민국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노동자들 빼오는 데가 힘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끽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와중에 쿠팡 주식을 좀 팔고 샀고 보유했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1분만 더 드리세요. 주민이 한국 대사 불러들으니까 이게 외교적 문제로 굉장히 크다.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는데 그 뭐 외교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외교에 관련해서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다만 저희 사건 초기부터 국제법무국 같은 경우는 자칫 이게 뭐 ISDS 같은 그런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왔고요. 우리 국내법의 어떤 정당한 집행 외에 다른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한 바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삼성, LG, SK가 미국 가서 투자해서 기업하지만은 미국 법에 저촉되면 처벌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이 아무리 미국에 상장하고 거기에 번거지가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사업하면서 그 많은 개인정보 이슈를 했다가 하면 상당히 처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한 조치를 좀 뭐 개인정보위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생각했잖아요. 한국 오면 한국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적당히 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법치국가로서 명확한 일을 해주셔야 되고 검찰이 지금 1년 반 수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 검찰은 전혀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 주권국가로서 법치국가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법무부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